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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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이 보도가 나왔네요. 먼저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8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례 친서를 보냈는데 두 번째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하는 제안을 한 데 대해서 그렇죠. 역제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실무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본인은 연말까지 정상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인데 진도가 좀 부진함에 따라 본인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런데 왜 양측이 다 자기네 수도로 오라고 그러나 그게 이제 시청자들 입장이 궁금하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과거 평양에 회담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주최 호스트 쪽에서 일정과 장소를 잡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이점이 생기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워싱턴보다는 평양에서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또 네.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평양 초청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경호라든가 여러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평양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저는 가는 계기는 본인이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아마 진다는 판단이 나오면 제 판단에는 아마 지옥이라도 갈 새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년 재선이 어렵게 된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 담판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호라든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쉽진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네. 지옥보다 평양 가는 게 낫다 이런 건가요? 네. 좀 생각지도 못한 또 이벤트를 저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와중에 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전격 경질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조금 더 힘이 쏠리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일단 국가안보보좌관은 NSC 미국에서 외교안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죠. 네. 그런 또 보좌관을 이렇게 해임을 하면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입씨름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 별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볼턴 보좌관이 퇴임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제 예고를 하니까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은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했고 나와 의견이 많이 달랐다. 특히 이란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볼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다. 그럼으로써 이제 가장 극한 대립 의견을 보였던 것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리비아 방식을 볼턴이 주장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주장하는 리비아 방식은 봐야될 수 없다. 리비아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선핵 포기 후 보상의 확고한 이제 모델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볼턴이 주장하는 리비아 방식과 그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어떤 대북 라인에 좀 변화가 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잘 살피는 네. 어떻게 보면 눈치가 굉장히 빠른 국무장관입니다. 본인이 또 대선에 야심도 있는 정치인이고요. 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살피면서 외교 안보를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스티브 비건 대북 실무협상 특별대표. 대표가 볼턴 자리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14명의 지금 후보자들이 있다. 본인이 거기를 가는 일은 없을 거다. 특히 이제 리처드 그네렐이라고 주독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네.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NSC 국가안보보좌관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볼턴이 그동안에 어른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함께 어른 역할을 해서
그나마 그냥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 어느 정도 견제했는데 네. 이제는 뭐 견제하는 인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말 실무회담 재개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계산법을 강조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만남을 갖는 것은 좋다라는 원론했고 맨날 지켜보자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네. 일단 새로운 계산법이 그럼 무엇이냐 이제 늘 그게 본질적인 문제죠. 즉 영변 플러스 기타 알파의 핵시설을 포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1건 중에 북한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5건을 기본적으로 해제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경제적인 보상 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궁극적으로 이제 평화협정 체결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까지 이제 로드맵이 쫙 있는데 네. 늘 이제 상대가 먼저 백기를 좀 들으라는 것이 지금 양측의 사실은 기싸움입니다. 네. 사실은 뭐 거창하게 트위터를 주고받고 하지만 실무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양보안을 가지고 자기 보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보고하고 이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최고 탑다운에서는 아주 우아한 아주 덕담을 얘기하지만 실무 협상에 나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맨날 새로운 뉴라는 브랜뉴라는 단어를 쓰지만 새로운 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또다시 하노이 회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실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좀 준비가 어떻게 좀 원활히 이뤄진 걸까요? 어떻게 좀 아마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예고편이 올리지 않았겠나. 즉 영화로 말하면 이제 개봉 박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스티브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이제 최선희 일부상인데 직접 나오기보다는 뭐 김명길 베트남 대사 등 제2, 제3의 인물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또 어디 제3국에서 이제 만나서 가닥을 잡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늘 만나는데 가닥을 잡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기브 앤 테이크에 있어서 상대방이 많이 내놔야 되고 나는 적게 내놔야 된다라는 특히 이 북핵 문제에서 주고받기는 하나를 풀면 연속적으로 또 내놔야 되고 북한 역시 또 영변을 내놓으면 기타 5군데의 미국이 유주의를 보고 있는 시설들을 다 또 폐기하는 절차에 도달하기 때문에 네. 실무 협상은 정말 쉽지는 않은 일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북한은 미사일을 또 쐈고요. 미국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북한의 세계 해킹 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는데 기싸움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레버러지를 사용하는 거죠. 북한은 이제 올해 들어서 10차례의 방사포와 미사일을 쐈고 또 벌써 열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카운트하다 잊어버릴 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늘 신형 무기를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자 또 미국도 가만 안 있습니다. 일단 뭐 해킹 그룹으로 해서 재무부에 제재가 들어갔고요. 또 재밌는 것은 오토 원비어 2016년에 북한에 관광 갔다 사망한 학생의 부모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찬에 초청을 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이죠. 이거는 결국은 앞으로 협상이 있을 때 레버러지 카드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레버러지를 서로 꺼내들기 시작하니 협상하기도 전에 기싸움이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이게 뭔가 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예고편이 뜨거운 실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유엔 총회 연설과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좀 한반도 정세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떻게 좀 당초는 전망하시는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엔 총회에 그랬죠. 참석해서 네.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는 것으로 추석 전에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와중에서 다시 한번 중재자, 운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타이밍상 필요하다고 본 거죠. 일단은 22일 날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가서 24일에 아마 유엔 총회 기조연설, 연설을 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연한 입장을 보여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가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이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어게인 국익 우선주의로 지금 방위비 아주 분담금 뭐 문제요. 네. 요구가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한미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에 관해서 오히려 또 미국으로부터의 또 부담 섞인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의 카드와 미국의 카드가 잘 접점을 찾아서 한반도 문제에 하나의 큰 가닥을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나라 안팎으로 산적한 과제들은 많고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쪼록 좀 하나하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